변호사가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방금 보셨던 저희 둘의 대화가 왠지 익숙하죠?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엄청난 엘리트였던 백현우 변호사도 총각 시절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게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어서 임대인이 작정하고 먹튀를 해버리면 법을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건을 많이 다뤄봤고 할 말도 참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법률 정보로 보이고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원룸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수십만 원 정도 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이 법률이 잘 지켜지도록 시행령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이유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부동산에 뭘 계약하러 가면 중개사분이 설명하는 종이를 이것저것 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계약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한 물건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끔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전입세대 등은 물론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 몇 년간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로 인해서 크게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면제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 설명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왜 안 알려줬을까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우리도 요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도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열람해서 출력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저것. 근데 사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이 잡혀있는 정도만 알 수 있었고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는지 이런 거는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구한 게 집에 대출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국세는 1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미납해도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여태까지는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만 보고 이 집은 그전에도 없고 안전하구나 해서 들어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잘 내는지까지 확인시켜준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세 보증보험 등 여러분이 마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놓치지 않고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 등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를 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설명하도록 필수적으로 합니다. 또한 아파트 말고 원룸이나 빌라주택 등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비 총액,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사항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부동산에 가서 실컷 설명 듣고 구경한 집도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집을 보여준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물건은 중개보조원과 같이 구경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 하는데 이게 안 적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일부 중개보조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서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인지한 상태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 오래 걸리고. 근데 뭐 진짜 이게 사기를 당하면 자신의 모든 돈을 잃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중개사님한테 다 설명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적발될 경우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사기죄의 양형 기준은 무려 13년 전인 2011년에 정해진 거라 지금 기준을 봤을 때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경제가 13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2022년만 봐도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29조 3,412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은 약 3.4%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몇백억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리 처벌을 세게 받아봐야 10년, 15년이 한계죠. 솔직히 이런 내용을 들으면 누가 이래서 돈을 벌고 싶을까요? 저라도 사기치고 잠깐 감옥에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 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 무려 795억 원을 가로챈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았고 서울 강서 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우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으로부터 80억 원을 뺏고도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사기죄의 실무적인 보통 최고형으로 보면 15년 되고요.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피해자 한 명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죗값을 가늠하기 때문에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가중처벌이 그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에서 4년이고요. 300억 원을 넘어야 겨우 징역 6에서 10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편치한 이득 가액이 5억 원 이상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의 보증금 평균 액수가 1억 4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경법을 적용받지 못할 때가 많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절반만 가중하도록 경합범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양형 기준 상향은 피해자 쪽 입장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양형 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한 위원회는 오는 8월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사기 피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수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모 주택임대관리업체로부터 맡긴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사기는 꼭 세입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들 또한 당하려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금액을 혼자서 온전히 다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 있는데요. 엄중한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해주겠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로맨즈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신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로맨즈의 남상균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